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국어 영역 고2 학생 푸는데 3등급 이 3등급인데 현실적으로는 3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수능 볼 때 2, 3등급 나왔다가 3등급 들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한 개 차이에요. 한 개? 하나. 네. 그래서 이유 대책인데 문학은 저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왜냐면 새로운 소설이 나왔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작품 전체를 거의 다 알게 되고요. 소설 하나를 모르고 시 하나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능 자체가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나오면 출제를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 분이 한데 네. 그럼 모르는 게 나와서 수학 능력 이거를 고등학교를 배웠으면 이거를 읽어갖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수학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항상 30%가 새롭게 나와요. 근데 수능 뭐 50% 연기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30%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학 자체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학에서 문제 내는 방식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을 어떻게 읽는지를 뿌리 깊게 연습이 딱 되면 읽는 방식이 있어요. 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음은 인사배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인사를 2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가 3요소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인사배를 중심으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의 핵심은 주제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가니까 필요 없고 문체도 글 쓰는 스타일이니까 뭐 수필이나 다른 데서 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많이 실제적으로 구성을 가지고 소설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설 문제를 항상 풀다 보면 인물이 나오죠. 네. 인물이 어떤 대화를 해서 사건이 뭐가 있고 배경이 어떻게 하고 특이한 소재가 뭐고 사건이 어떤 갈등으로 이루어지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별로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체크법을 배우면 빠르게 소설을 덩어리로 필요 없는 부분을 안 읽게 되니까 소설이 시간이 당겨져요. 소설 말고 시를 읽을 때는요, 시는 육하원칙으로 구분을 해서 상황 파악과 줄거리 파악을 하면 쉬워요. 동그라미, 세모의 갈등 구조를 찾고. 그래서 시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소설은 줄거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요. 길어서. 시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 생각해서 힘들어하고요. 너무 생각해서요? 네. 그냥 단순하게 이거 반대는 이거구나 라고 이게 감상한다는 느낌보다는 소설의 줄거리를 찾듯이 이거를 그냥 줄거리라고 생각하고 줄거리를 찾으면 훨씬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어에 너무 매몰돼서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면 소설하고 희곡은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사람별로 읽으면 편해요. A를 쭉 읽고 B를 쭉 읽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 찾아 읽고. 수필은 주제를 찾으면서 깨달음이 뭔지, 경험에 대한 깨달음이 뭔지를 찾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 갈래별 이론이 있어요, 문학은. 갈래별 이론이 튼튼해야 그 출제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줄거리가 달라져도 라는 게 익숙해지면 문학을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문학 푸는 법 하고서 이제 녹화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 참가하시고. 네. 비문학은 이게 배경 지식이 약하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경제를 하나도 안 배우면 경제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한참 걸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철학이나 경제 나오면 쥐약이고 문과 애들은 과학 지문 나오면 힘들어하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간을 주면 100% 다 풀 수 있게 나와요. 시간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30%를 묻는 문제가 많이 뜨거든요. 비문학에서는. 요거 때문에 논의가 되는데 이 비문학 글 자체 안에 글의 정의도 다 있고 순서도 다 있고 내용도 다 있어서
이거 반대말, 비슷한 말 찾는 문제랑 똑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거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 비문학에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 3등급 맞는 학생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론이나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 이론 배경을 생각을 안 하고 나올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줄 아나 봐.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감이 아니라 이 바탕이론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의 바탕이론은 뭡니까? 뭘까요, 같아요? 1번의 바탕이론. 잘 모르겠는데요. 1번 바탕이론 모르겠어요? 1번의 바탕이론. 발표예요. 발표글. 네. 그러면 이 글의 구조 내에서 인용, 사례, 질문, 그 다음에 매체, 담화표지라는 단어, 용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자, 그러니까 인용의 특성, 사례의 특성, 질문 방식의 특성, 매체의 효과와 특성, 담화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 사례, 질문, 매체, 담화표지처럼 다른 이런 발표글에서 요 나온 인용이나 사례나 이런 유사한 단어들, 네.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뒀는가? 그런 단어들을 활용법을 다 알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풀 때 이 내용이 이런 거 같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용의 뜻. 인용은 관심 환기하나요? 그죠. 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대사의 문제점을 드러내야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 드러낼 수 있나요? 드러낼 수는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사례로 문제점이 되나요? 우리나라랑?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인가요? 이상하죠? 네. 자, 질문하는 방식으로 반응 살피죠. 네. 매체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죠. 네. 담화표지를 활용해서 구조하면서 담화표지는 구조라는 단어랑 어울리죠. 네. 연결해 나가니까 그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선택지만 봤어도 2번이 좀 이상하다. 아는 거 체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이런 사례지만 우리나라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너무 벗어나잖아. 다른 나라 딱 그런 단어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요거 전체의 주제가 뭔가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 1번과 2번이 이렇게 동시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2번을 보면 이 전체를 볼 때는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요거 개요표부터 보는 겁니다. 이거부터 보시면 잘못하신 거예요. 왜? 개요를 보고 이거를 설명하면 줄거리 뼈대를 안 다음에 이걸 읽게 되죠? 네. 근데 이거부터 읽었으면 잘못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1번부터 푸셨으면 잘못하신 거라고. 약간 시에서 보기를 먼저 보라는 거랑 비슷한. 네. 그런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이게 읽는 순서 자체를 본인이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순서 자체를 이렇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가면서. 근데 이걸 거꾸로 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거부터 읽으면 이거 읽었다가 다시 읽다가 또 읽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거죠. 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에다가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1, 2번도 설명 안 해도 돼요. 맞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 하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인용, 사례, 질문 방식, 매체, 담화표지. 그럼 또 다른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네.
이거 15개, 10개 정도만 정리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 맞아요.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거 하나 맞추고 틀리고 요런 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음번에 할 때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고 나가는 거야 항상. 글쓰기 구조 안에서 글을 전개하고 써나가는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론을 묻기 위한 것이지 이 내용을 묻기 위한 건 아니잖아 1번은. 그러니까 출제 원리를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냥 풀고 이게 나오잖아요 쌤. 이거 안 나와요 쌤. 그래서 왜 안 나와? 그게 왜 안 돼?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1등급에 들어가죠. 왜? 그래야 이게 요 네 선택지만 보고도 맞아버리지 그러면. 자 2번은 보면 성숙한 공동체 의식 이렇게 따옴표 놓은 게 주제라고 그랬죠? 네. 그럼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쭉 나와요 내용이. 그럼 이걸 쭉 요거랑 연계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순서까지 하는데 요게 쭉 보면 A로와 B, C, D, E 오케이 그것만 A, B, C, D만 체크하면 돼. 봐야 될 것.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신뢰성. 이거는 뭐라고요? 관계. 이거는 뭐예요? 차이점. 이거는 뭐라고요? 경험. 이거는 뭐라고요? 공감. 네. 그런 단어들을 이걸 체크하면서 A 보면서 신뢰성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B를 읽고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걸 읽어가지고 정보 사이의 관계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 한번 가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해도 되지만 이 A, B, C, D 5개의 차이점, 신뢰성, 관계, 차이점, 경험, 공감만 해놓으면 그거를 딱 보면서 동시에 체크해 나가니까 더 빠르다는 거. 그때 말씀하신 그 핵심 단어를 예. 체크해서 하라고. 예. 그러니까 뭐라면 A를 보아 신뢰성, A를 받습니다. 미리네 가게 음식값을 선불로 지급함. 선민들의 주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 주인과 손님의 신뢰. 내려가. 이게 밀렸어요. 네네. 이 위에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거구나. 그 PDF 하다가 파일 하다가 밀린 거구나.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 밑에 신뢰하고 여기하고 미쳤죠? 네. 그러니까 밑에 건데 왜 위에 거랑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A의 밑에 신뢰가 나오는 거고 그 위에를 체크한 거잖아. 네. 경제적 약자 요 부분을 연결했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단어들을 여기에 핵심 단어들을 요것도 쭈르륵 체크를 했을 때 이 단어가 신뢰성인지 관계인지 차이점인지 경험인지 공감인지 비슷한 단어 비슷한 말 다른 말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없는 거네요, 그죠? 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체크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볼펜은 어디 갔지? 학생 체크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요 아는 거 이런 거 안 체크했어요. 맞는 체크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체크도 실패했다고요. 내 얘기는. 아는 맞는 세모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풀이법을 그냥 대충 했다고. 전체 스크랩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맞는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아닌 것 조심해. 맞는 것 찾아라, 모두 골라라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체크법은 따로 체크법 1, 2, 3, 4 풀이 방법은 쭉 해갖고 200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200까지요? 네. 너무 안 먹었네. 그러면 만점 나와요. 본인은 20까지 쓰려면 20까지만 쓰고. 자, 체크법 1 뭐라고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아닌 것 찾아라 해라. 체크법 2 뭐라 그래요? 보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택지를 보든지 제시문을 보든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네. 문제 유형에 따라. 이건 뭐부터 봤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부터. 아니요, 선택지부터. 왜? 이 단어 찾으려고. 이론적 배경으로. 네. 이거는 뭐부터 봤어야 돼요? 이건 요거. 복이랑 이거. 더 편하지 않나요?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뭐라고요? 선택지부터 보야 될 문제였어요. 선택지부터 보면 이걸 끊어가지고 한 번만 딱 읽으면, 요 문제도 이 문제도 순식간에 두 개 다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보기만 보면서도 풀렸어요. 아닌가요? 네. 이게 여기에 돼 있으니까. 신뢰는 여기 있고. 네. 이거는 뭐라고요? 읽으면서 선택지만 보고도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읽지 않아도 됐어요. 최고 풀이에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 제시문에 사실 분명 다 읽어야 돼요. 인생이 달렸으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요거 문제 풀면서 요 보기만 보고 요 신뢰성 고를 수 있었죠? 좀 생각하면? 능력이 생기면? 요거만 보면서 다른 나라 거를 쓰려면 이게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하고 먼저 체크할 준비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세요. 여기 다른 나라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오면 이거만 보고도 이거 풀리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멀리 이걸 왜 읽어요? 아니 읽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인생 달렸으니까. 네. 하지만 이거랑 이거 푸는데 이거 먼저 읽고 이걸 고르고 요거 보고 그냥 요거 체크해놨다가 요걸 고르면 이거를 5분에 풀 거를 2분에 푼다고. 그럼 3분이 남죠. 네. 그렇게 세 지문만 남으면 비문학 어려운 문자 있잖아요. 한 글자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시간 단축이 시간 단축.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쉬운 거를. 어려운 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투입해야지. 어려운 걸 빨리 보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됐나요? 네. 네 번째는 뭐예요? 아니, 이 이론 배경 요걸 정리해야지. 아이들한테 이거 정리를 하더니, 국어공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론, 사례, 결론, 질문, 절체하면 다 친구들 책에서 이게 발표되는 거, 요런 단어들 뭐뭐 나오나 해갖고 치면 20가지 정리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나중에 속도가 뭐라고요? 몇십 배 빨라져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게 이론이에요, 문제별 이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론이에요? 신뢰성, 무슨성, 적절성, 타당성, 무슨성. 네. 정보 사이의 관계니까 구절과의 관계, 공통점과 차이점, 네. 경험과 사실, 사례, 공감적 듣기, 설득적 듣기, 뭐뭐뭐 듣기 이런 거. 이런 관련된 단어를 주르륵 떠올릴 수 있으면 국어 선생이죠.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어디 나와요? 화장문 책에. 네. 화장문, 화법과 장문 이런 데 보면 네. 타당성, 적정성, 긴밀성 이런 단어 나오면 그거 구분해서 섬세하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 이거를 문제를 변형해서 낼 때 이런 신뢰성 말고 다른 단어는 뭐 나올까? 정보와 사이 관계 말고 다른 거는 뭐 나올까? 공통점 차이점은 됐고 경험이 있으면 경험 말고 뭐가 있을까? 자, 공감 말고 이해, 설득 뭐가 있을까? 아니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다른 문제에서 요런 유사한 문제에서 이걸 찾아서 해놓은 게 뭐라고? 유형이라는 거예요. 유형. 유형을 정리했다는 거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유형별로 관련된 이론을 다 한 번쯤 알고 있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도 아니고 2등급, 3등급 맞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공부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못했죠? 아,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풀 거예요? 나중에 이거 풀어보면 이거 유사한 단어를 그걸 바꿔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쌤, 국어 공부하는데 내용 알려주세요. 그럼 이거 층간소음 얘기 이거 쭉 해줘갖고 요거 설명해주고, 아니면 이거 뭐 음식 길거리 냉장고, 음식 빙판길, 연탄은행, 이런 거 되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이 내용 나와요? 이 내용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어는 내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론, 유형을 가지고 이걸 뭐라고요?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석하고 읽어내는 읽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뭐라고요? 해석해서 줄거리를 찾아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 안에 들어있는 이 이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벌려보고 나중에 이 벌려보는 것들을 다 주제로 마무리되어서 만나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에서의 숨은 글자 찾기다. 숨은 글자를 찾는 거라고 지금. 된다요? 네. 자, 다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제가 또 문제풀이 방법이나 유형에서 자, 6번째.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꼭 봐줘는 거였죠. 네. 왜요? 3에서 5문제예요. 아, 이게 까먹어요. 3에서 5문제구나. 이게 다 관련되는구나. 네. 그러면 3개에서 5개의 문제를 훑어보면서 네. 이 3개의 5개의 문제에서 자, 전체 문제를 푸는 게 쉬워요? 부분 문제를 푸는 게 쉬워요? 전체 문제가 어렵겠죠, 조금은.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분 문제, 네. 부분 문제를 풀고 부분 문제를 풀고 전체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전체 문제를 체크를 해놓고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라는 걸 해놓고 부분 문제를 읽다가 풀리면 이걸 풀고 이걸 푼 다음에 이 정보를 누적해서 이걸 풀게 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무 문제 토론이래요. 아, 그러면 토론 딱 보고 뭐 해야 돼요?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의 역할을 꾸려야 돼요. 2개. 주장. 그러면 이 2개의 토론이다. 그럼 동그라미 세모로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네. 왜요? 토론이니까. 토론이 논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1번 아이의 의견에다가 1번 아이 고의견에다 동그라미 2번 아이 의견에다가 세모를 쳐서 2개를 잘라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는 논제의 성격이니까 이건 주제죠. 네. 동그라미 세모 체크하면 이거 풀 수 있겠죠. 네. 요거는 뭘까요? 상대 측 반박이죠. 반박. 그래서 반박. 그러니까 요거 얘기했던 거 반대만 하면 되죠. 네. 자기 일에 맞게. 그런 다음에 토론을 청중에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기억, 미음. 그러면 요것도 다 이렇게 기억, 디귿, 그러나. 이런 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는 어떻게 알아? 역삼각형 쳐라. 네. 접속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니까 반대가 아니니까 역삼각 이쪽으로 관련되고 이쪽으로 관련된다. 접속사. 네. 연결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놔야 가독성이 좋아요. 이렇게 5개. 네. 나눠놔야 보이기가 좋다고. 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문제는 뭐라고요? 자, 이 토론이란 단어를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처럼 토론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시는 이렇게, 소설에서는 이렇게 체크하는 본인의 독해하는 방법이 체크법이. 왜 독해를 이렇게 체크를 할까요? 시간. 그것도 있는데요. 네. 한 번 체크를 하면 다음번에 이걸 볼 때 빠르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랑 자, 이제 고2하고 고3 되면 네.
고3 1등급쯤 되면 수특, 수완,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6에서 7권, 8권, 10권을 풀어요, 국어를. 10권, 네. 10권을 풀게 되면 이걸 다시 복습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풀 거예요. 못하죠. 본인 거는 1, 2번 보세요. 이거 다시 풀어야지. 네.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체크하는 건 아까 여기 인형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른 나라 물음표 탁 치면 다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거 화살표로 연결해놓으면 안 봐도 되잖아요. 자, 9번. 다 푼 문제. 빠르게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인정합니다. 쉬웠어요, 쌤 1번. 그래서 천천히 처음부터 다 읽었어요. 잘못했다 그랬죠, 그거. 더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된다고 했죠. 쉬워서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최소 부분을 읽어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문제라고. 그래야 어려운 걸 맞추지. 그래야 1등급을 짜내지. 그 다음에 다 푼 문제를 시험 시간엔 그렇게 못했어도 아까 위에 1, 2, 3, 4 제가 체크한 거 보세요. 자, 확 보여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다 보여요? 네. 떠올라요? 네. 이렇게 체크하니까 떠오르잖아요. 요거 보니까 무슨 얘기를 그때 했는지를. 이게 복습이 된다. 다 푼 문제를 체크를 해요. 화살표로 연구하고 체크하고 핵심을 정리하고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고구마 줄기 뽑듯이 이거 쭉 뽑아내면 이런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했는지 딱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체크해 놓으면 뭐가 빨라요? 복습이요. 계속 복습하면서 이런 단어 그럼 다음번에 인용 시간에 이거 볼 때 이거는 구조화가 참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은 그냥 그렇구나. 청중의 반응, 질문 반응 중요한 문제야. 사례 문제점. 자, 인용 환기 이렇게 써놓으면 되네요. 그죠? 네. 그럼 한 줄로 다 쓸 수 있네요, 이거. 다음번에 요 내용과 비슷한 게 나오면 누적해서 써놓으면 되네요.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은 최강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문제만 풀고 쌤 국어를 어떻게 복습해요? 쌤 내용 알아요. 맞췄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최단 코스가 뭐고 이런 문제의 의미는 뭐고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와 다른 문제를 비교하고 이런 유형을 똑같은 걸 비교해서 누적해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국어 공부를 하니까 국어 공부 할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문제 풀고 틀린 거 몇 개 하고 쌤 저 틀린 거 설명 잘 들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가 누적되냐고. 뭐가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업 뭐 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는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를 했어. 틀린 거 정리하고 체크하고 오답 정리를 했더니 순식간에 올라가요. 순식간에. 이거 펴보세요. 본인 거 시험지. 이거 또 3번도 이거 복습해야 돼. 맞긴 맞았는데. 깨끗하니. 4번도 다시 복습해야 되고 다시 복습 못해. 5번도 못해. 오케이. 본인이 3번 일찍 풀었으니까 3번 핵심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적절한 거니까 동그라미네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가장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가장. 이제 국어는 A가 아닌 것은 뭐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E예요? 다 돼. 네. 가장 틀린 건 뭐예요? A가 아닌 것은 E예요. 네. 가장 반대 거. 가장 맞는 것은 이 D 이렇게 헷갈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이 가장이 써 있는 요 가장은 어떤 문제, 어떤 문항이 가장이에요? 무슨 함정을 팠어요? 어떻게 함정을 팠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해설에. 이렇게 가장 써주면 애들이 어디 부분에 함정이 홀딱 빠져요? 본인은 그런 함정들을 몇 개나 알고 있어요?
그냥 풀었다. 그죠? 저보세요. 가장 써있어도 뭐 그냥 풀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장이 그런 뜻이에요. 자, 함정파는 연습 좀 해보자 이런 뜻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 네. 너 함정에 빠질지도 몰라 이런 뜻이. 분명히 있다. 가장이니까 이런 거라고요. A에서 뻔하게 E가 아니라 D가 가까워요. 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가장. 이것도 맞을 수도 있다고, 맞는 면이 있다고, 일면. 근데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이 두 개를 꼭 비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풀었어. 그래서 풀어서 뭐가 오답이에요? 뭐가 오답이냐고요? 가장 적절한 왜 1번이 가장 적절해요? 자, 그럼 1번이 맞으면 네. 2, 3, 4, 5가 다 틀렸죠? 네. 저 공부를 이제부터 공부입니다. 국어에서는. 자, 2번은 왜 틀렸고 3번은 왜 틀렸고 틀린 걸 다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틀린 거를 봐. 네. 자, 다음 중 특성이 다른 것은 사과, 배, 포도, 꼴뚜기, 야자. 그럼 뭐예요? 꼴뚜기, 그죠? 네. 아, 쌤 쉽잖아요. 꼴뚜기 왜 하필이면 꼴뚜기야? 내가 왜 하필이면 꼴뚜기를 예를 들었냐고. 나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글쎄요. 어물점 만수이 꼴뚜기가 시킨다? 꼴뚜기를 먹고 싶었나? 아, 여러 가지 선생님과 관련된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네. 이 틀린 거 왜 나왔냐고. 그래야 고수가 되지. 엉뚱한 거 쓰겠어? 수학을 내는데 다음 중 맞는 것은 1, 3, 5, 경, 4 이렇게 써? 말도 안 되지. 네. 틀린 거면 함정을 하면서 비슷하게 틀린 걸 내주지. 아니야? 네. 어? 네. 시험 문제라면. 네. 그러면 틀린 예시를 그걸 왜 냈냐고. 요거는 타당성이요. 이거는 적절성이요. 이거는 뭐라고? 절충이야. 유용성이야. 이거는 뭐라고? 성립하는 조건이야. 이거는 뭐야? 공통점 분석하고 일반화야.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쓸 때 어떤 부분이 문제돼서 틀린가? 를 공부해야, 이런 거를 공부해야 능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1번만 딸랑 맞췄다고 국어가 늘어? 자, 그러니까, 11번. 틀린 거를, 하필이면 왜 이런 틀린 예를 냈냐고. 이 틀린 예의 가치.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아. 국민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국민, 국면 막 이렇게 썼어. 국민을 쓰라 그랬더니 네. 이 틀린 거 왜 틀렸어요? 그런 거 말도 안 되지만 네. 이렇게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이게 가장 적절하니까 위 논제의 성격은 1번이지만 네. 다른 논제들은 요것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 아, 네. 아예 틀리진 않았. 그러니까 다른 논제가 이 논제 말고 다른 논제 나오면 2, 3, 4, 5번 중에 있겠다. 뭘 고를 거야? 그죠. 그걸 공부를 안 해. 맞추기만 하고. 그걸 해설을 잘 만들어 놓은 게 뭐야? 비싼 좋은 문제집이야. 해설을 봤는데 1번이 아니라 2, 3, 4, 5를 설명을 잘해준 문제집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건데 애들 문제만 풀고 해설 두꺼운 거 이런 건 애들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도 안 읽고 그 공부 뭐 한 거야 걔는. 슬프다 그제. 다음에 논제 바뀌면 또 새로운 문제 되고 또 틀리고. 자, 그러니까 틀린 거를 모조리 뭘로 바꿔야 돼? 맞는 걸로 바꿔야 돼. 맞는 걸로 바꿔서 이거를 맞는 거로 나올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부를 하면 이게 유형을 정리했다는 건데 애들은 요거는 안 하고 요거 알겠어요 틀리고 맞잖아요. 내용 알겠어. 그렇게 수업을 하면 네.
요 2, 3, 4, 5만 설명을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 네. 안 그래? 네. 학교 수업으로 치면 2, 3, 4, 5만 1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결단코 틀린 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지? 네. 근데 이 해설처럼 수업을 하면 국어 시간 무한대로 걸리겠네. 그지? 네. 그러니까 해설을 읽은 다음에 여기다가 관련된 걸 쓰고 이해 안 되는 걸 모조리 물어봐야겠네. 네. 애들은 맞았다고, 너 3번 맞았으니까 공부 안 할 생각이었네. 자, 그래서 국어는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과 네. 시험 실전 연습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이렇게 심화학습하는 걸 명확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내가 시켜주고 싶은데, 자, 네가 이렇게 기본적인 체크나 기본적인 풀이법이나 기본적인 나누는 거나 기본적으로 보는 시선이 익숙해지면 심화학습 이거 시켜주는데 자세하게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거 해설을 다 읽고 여기다가 몇 글자라도 써놓은 다음에 해설을 봤는데도 이 문제의 유형의 근본적인 원인, 이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된다고 이런 이론은 하는 게 안 잡히니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시험 실전을 빠르게 해서 속도 연습을 계속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고 심화 학습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뭐라고? 테크닉, 단어, 그거에 따라 만점이 갈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험 실전은 굉장히 빠르지. 네. 심화 학습은 굉장히 느리지. 네. 이 양쪽 중간은 너 잘해. 2등급이면 충분해. 네. 자, 2등급이면 중간 속도는 중간 심화 학습, 중간 속도. 야, 중간 와서 2등급이라고. 이게 아주 빨라서 정말 팍팍팍팍 풀어나가는데 답이 이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되잖아요. 이거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하는 속도가 빠르면 속도를 네가 2배로 늘리면 국어 학습을 2배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 뭐라고? 심화 학습을 하는 거야. 틀린 걸 모아서. 근데 틀린 것을 모아서 한 것들보다 이렇게 맞은 것들을 정리하면 이 틀린 게 맞아져. 시간이 충분해져서. 그래서 확 줄어. 개수가. 이해됐어요? 이 문제? 네. 3개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이만큼이네. 자, 다시. 자, 4번. 상대측 반박. 아, 그러면 그 토론의 흐름에 따라 사회하고 1, 2 하면 요 학생 거, 그죠? 네. 2번 학생 거 1번이 반박하고 이게 뭐예요? 네. 1번 학생이 말하고 입론하고 네. 2번 학생이 그거에 대한 질문하고 또 다시, 그지? 1번 학생이 반론 얘기하면 2번 학생이 반론하고 또 1번 학생 측면에서 또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교차 토론. 네. 교차 토론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죠. 교차 토론을 딱 놓고 이 문제의 토론의 반박이라든가 청중에 참여한 학생 글이라든가 논제의 성격에 따라, 교차 토론 논제의 성격에 따라서 요게 뭐가 되는가? 그러면 교차 토론 테마 하나 놓고 요 문제의 핵심들, 이런 문제 나왔어, 이런 문제 나왔어, 이런 문제 나왔어 하고 다음번에 이게 또 나오면 이런 문제 나왔어, 이렇게 되는. 이게 핵심 이론이에요. 이게 애매해서 이거 모르면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해야 돼서, 쌤, 교차 토론의 형태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수업이에요. 근데,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쉽지,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책 흔적을 보니까 3번은 앞에서 풀었는데, 이거는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은데? 4번이요? 이것도 이렇게 끊어놓는 게 보세요. 그냥 볼래요? 화면상으로 보세요. 어떤 게 더 이렇게 편해요? 딱딱 보이지 않나요?
네. 아니, 이렇게 끊기만 해도 읽기가 편하다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읽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읽고,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읽고, 이걸 보고. 그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이구나. 동그라미 세모를 해놨다면 굉장히 편했다는. 그쵸?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네요. 자, 기억. 요거랑 맞춰보는 거네요. 그죠? 하나씩?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온 걸 이쪽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근데 여기 입론, 관점, 일부, 이게 교차 토론이구나. 그럼 교차 토론 형태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되어 있으면 요것들을 읽어보면서 문제점을 예상하기가 좋았다는. 자, 이 3, 4, 5번을 보면서 이게 교차 토론이구나. 그럼 이건 입론 부분에 나왔구나. 네. 입론 나왔고 반론 나왔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내 학생 1, 2, 학생 1편, 2편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이 나올 때 네. 이때도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이게 1명이 나왔으면. 네. 그런 다음에 2명이 나왔을 때 입론한 학생과 반론한 학생의 역할 차이, 질문하는 사람의 역할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수업을 할 때 교차 토론을 쭉 수업을 해주잖아요? 네. 쌤, 내용이나 아주시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널리세요, 그래. 아니, 요 교차 토론 하나를 하면 요런 유형이 여러 개가 끝나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도 대응도 되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해주면 학교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문제 풀어보자. 수능하는데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설명해주세요. 언제 깊어주냐는 거죠. 요게, 교차 토론의 형태나 이론을 책에서 찾아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부분 나오겠구나, 요 부분 나오겠구나 이런 문제 유형으로 보아. 교차 토론의 이론 중에 이거 물어보겠구나, 이거 확인하겠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을 안 하네 애들이. 교차 토론은 교차 토론 배우고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이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맞아. 국어를 너무 쉽게 내. 20글자 찾기로.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틀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잘못 날아가. 자, 그 다음에 해보고 내려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6, 7, 8번인가? 다음 장 보세요. 네. 6, 7, 8번. 전체 한 장에서 6, 7, 8번. 이게 스크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번, 13번. 이게 13번, 1, 2번,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문제풀이 요령, 방법.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거. 없어요. 다른 데 배워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필요하잖아요. 6, 7, 8번을 문제를 스크랩해야 돼요. 6, 7, 8번의 문제 서열 관계. 6번은 뭐라고요? 이게 초고구나, 초고. 글쓰기 전략? 아까 토론에도 나왔었는데, 문제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강조할 때는 묻고 답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대조는 어떻게 쓰이고, 상반되는 관점을 어떻게 쓰고, 타당성 방안은 어떻게 하고. 아까 그 토론하고 똑같은 문제네. 단어 사용들이. 그러니까 이 글쓰기 전략과 말하기 전략, 토론의 전략은 같다는 거네요. 네. 이해되나요? 네. 이런 요거 다시 같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넘는 애들이 3등급을 못 들어가. 이걸 어느 정도 눈치방으로 맞춘 애들이 3등급을 받고. 글쓰기 전략에 대한 내용이구나. 안에 풀고 돼.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 간다. 발표 전략으로, 쓰기하고 발표하고, 말하기하고 연결시킨 거구나. 네.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초고로 길은데 이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략, 실행, 그럼 전략에다가 핵심 체크하고 실행에도 체크해야겠네요. 그죠? 네. 실행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8번. 보기를 활용하여 끊었어요. 조건에 따라 조건이 있겠죠. 네. 기억을 구체한 것. 그 조건은 가로부터 기억을 구체할 것. 구체하고 기억 구체가 똑같이 나왔네요. 나의 시사점을 찾아 기억에 추가할 것. 그럼 시사점의 핵심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끊어서 나의 핵심을 찾아서 기억에다가 넣고 구체화하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의 시사점을 찾는 거네요. 네. 그럼 나의 시사점이 뭐라고요? 본인 거에 체크했네요. 뭐라고요? 적정 기술 끝. 좀 있어요. 적정 기술을 해야 된다고. 네. 자, 근데 보세요. 이거를 치면 이렇게 나눴어야죠. 이렇게 하지만 하면. 네. 하지만 자, 14번. 하지만 결론. 그러나 결론. 그리고 결론. 접속사 뒤는 뭐가 나온다고요? 결론이 나온다고. 이거 영어에서 안 했어요? 연결어? 연결어 다음에. 뭐 네. 되었고 아니, 국어는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 영어도 그 느력 체크를 해요. 한 단계 올라가 버려요. 네. 자, 하지만 결론이죠.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을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죠? 근데 기억은 어디 갔어요? 여기. 적정 기술 발전 방향. 네. 그죠? 네. 그러면 적정 기술 발전 방향, 적정 기술을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라고요? 시장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시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죠? 네. 그걸로 쭈르르륵 여기서 빠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냥 보니까 막 너무 겹쳐 보이죠, 글자가? 이렇게 딱 치는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혼란은 덜 되거든요. 구체화가 핵심이죠. 구체화. 근데 이 구체화 했을 때 뭐를 중심으로 해요? 자립적인 삶. 네. 자,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적정 기술 본질이니까 요 자립적인 적정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립적인 삶이 중요하니까 자립적인 삶? 네. 금방 찾으세요. 네. 자립적인 삶 몇 번이에요? 자립이란 말 나와요? 삶의 자립도 나오네요? 네. 여기 나와요? 안 되죠? 안 나와요. 여기 삶의 자립 나와요? 안 나와요. 없죠. 여기는요? 없죠. 여기는요? 없네. 아니,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찾으라는 건데 이걸 못 틀려? 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네. 이거 봤어요? 요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거만 쭈르륵 해갖고 찾아봤더니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는 그냥. 왜 그러게. 왜 굳이 굉장히 복잡하게 어려워 풀어요? 자립적인 삶 체크해놨어요? 안 체크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왔고 본질에 벗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있어. 진정한 의미가 뭐야? 구현된 거야. 뭐야? 시장 제한 아니야. 뭐예요? 추구하는 건 자립적인 삶이야.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화살하고 딱 하면 이거 복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거 연결 이렇게 딱 하면 하는 거 끝났잖아요. 그죠. 왜 틀렸지? 자, 보세요. 네. 본인의 것에서 이게 흔적들을 보면 이것도 뭐 빨리 풀고 이것도 빨리 풀고 그랬는데 동그라미 세모 했는데 이 전체 문장으로 X 쳤어요. 본인은 여기다가 이렇게요. 이거 봤더니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했어요. 이건 몰라. 이거 아니야. 이렇게 2번 판단해도 되고 잘했는데 이 전체 여기서 과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 강조, 호기심 유발, 문답. 문답하는 방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기도 되죠. 네. 여기 강조도 되죠. 네. 2가지 쓰이네. 그죠. 디테일하게 이 문제집에 나온 것만 그러네.
그게 누적이 되면, 문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실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거 체크하고, 이거 금방 풀죠, 8번. 그쵸. 6번 체크하고 이거 읽어야죠. 그럼 7번을 보면 7번 자체가 흐름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6번 문제는 체크만 해놓고, 7번 문제는 흐름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8번을 이끌고 끊어보다 보니까 저절로 풀려버리니까, 8번 풀고, 7번 풀고, 6번 푸는 것처럼 돼버리네요. 8번 풀고, 7번 푸는데 6번을 풀기 위해서 이걸 끊어서 읽네요, 이제. 근데, 이제 편해졌어. 이게 무슨 뭐에 대한 문제라고? 주제가? 이걸 봤더니, 적정기술 문제야. 그거야? 알았어. 주제와 관련이 안 된 문제는 국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제가 중심 생각이에요. 중심 생각을 시험 문제 내야지 수능인데 그죠. 내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중심 생각.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봐도 중심 생각. 자, 요거가 뭐라고요? 주제가 적정기술. 적정기술. 자, 그럼 6번은 적정기술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 화자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보여준다. 적정기술을 할 때, 네. 적정기술이란 논제를 보면, 네. 적정기술 문제 제기를 위해서 화자 등장, 적정기술 등장 배경, 네. 적정기술 강조, 적정기술 쉽게 이해, 네. 적정기술 타당성 강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네. 적정기술을 상반된 관점으로 써요? 아니요. 그죠? 자, 논제에 따라서 6번을 적정기술이다. 이 논제는 어떤 이론들을 동원해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나 생각을 해볼 때 4번만 이상한 거예요. 적정기술을 어떻게 상반된 관점으로 해요?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이해되나요? 네. 이 주제랑 관련이 있죠? 네. 이렇게 주제랑 관련이 있다는 걸 몰라, 애들이. 몇 점까지 몰라? 95점까지. 농담 아니요. 우리 아들 92점, 95점 이렇게 만들 때,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릴 때 내가 모든 문제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했더니, 아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더니 이제 98점, 100점 딱 되니까, 다 주제로만 풀면 되네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네. 그 6번 뭐예요? 적정기술. 그렇게 해설을 해줄 수 있으면 대박이죠? 네. 근데 그런 해설이 나와요, 해설에? 안 나와요. 자, 7번 보세요, 7번. 7번 적정기술이에요, 적정기술. 답이 몇 번이죠? 3번. 3번을 보는데 실행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그러면 적정기술과 관련돼서 3번은 뭐라고 썼냐면 전달업기를 높여서 통계자료를 적정기술. 네.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귀농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수치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야 한다. 네. 귀농 이유, 적정기술 관련돼요? 아니요. 적정기술 2번은 관련돼요? 전에. 이거 적정기술 관련돼요? 진짜네? 1번은 적정기술 관련돼요? 네. 그럼 적정기술 아닌 것은? 이렇게 풀어봐요. 3번밖에 없어요. 신기해요? 네. 소름 끼쳐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게 내가 풀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네. 그니까, 이거 풀 때 고의가 없었으면 이거 안 풀었을 거야. 고3 거는 풀어도. 자, 6번은 뭐예요? 적정기술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 네. 6번은 뭐였어요? 적정기술에 대한 논제를 쓰는 방법은, 녹정기술이라는 논제를 쓰는데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자, 7번은 뭐예요? 적정기술이라는 구조를 실행할 때 일관성이 어긋나는 것은, 네. 자, 마지막에 8번은 뭐예요? 적정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주제와 관련된 문장의 의미는 이런 뜻이네요. 그럼 다 주제네요. 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네.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난다는 걸 인지하고 주제를 한번 맞춰봐야 전체 자, 이 적정기시라는 내용을 쓸 때는 어떤 방식을 더 동원하면 되고 어떤 구조로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문장의 의미를 확정시키겠구나 네. 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됐나요? 자, 지금 이 몇 번이에요? 6번, 7번, 8번 보면서 뭐 봤어요? 주제. 아, 전체 구조.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문제의 흐름을 어떻게 내느냐? 6번은 전체 큰 전략의 문제. 7번은 흐름, 주제 찾는 구조 만드는 문제. 8번은 문장, 단락의 의미를 확정시켜서 주제와 연결시키는 문제. 됐나요? 네. 자, 90번. 다시 90번 장문 상황. 아, 이것도 글쓰기네요. 그죠? 네. 그러면 90번 두 개니까 9번은 학생이 장문에 뭘 가지고 장문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9번은 뭐부터 뽑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뭐 되면 대박이라고? 뭐부터 뽑아야 된다고? 9번은 무조건 뭐부터도 알아야 된다고? 주제. 그죠? 네. 주제를 찾아야 된다. 메모든 뭐든. 그죠? 네. 그럼 쭉 했을 때 경제 캠프니까 아, 주제. 경제 아껴라. 끝. 네. 돈 좀 아껴라. 경제적으로 살아라. 경제적으로 알아야 된다. 네. 아, 경제 이론을 알아야 된다. 경제 이론을 캠프니까 배워야 된다. 네. 그런 주제로 끊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보고 이렇게 끊어놓고 안 읽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학생 2의 전략. 학생 2의 전략.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네 단락인데 아, 이렇게는 더 좋아요. 잘 보여서. 여기서 쭉 골라 나가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쉽게 편하게 쭉 풀었나 보네요. 왜요? 왜 쉽게 풀었어? 이 주제가 뭐지? 경제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 여기 있어요? 배워야 돼. 이거죠. 잘 배워야 돼. 어디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 용돈은 안 주고, 그죠? 네, 용돈은 안 줘. 용돈은 안 주고 뭐라고요? 경제 문명의 위험성이라니까 경제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쭈루룩 찾다가 고른 거고. 뭐, 정보가 몇 개 없네. 그죠? 네. 캠프 참여.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돼. 이렇게, 그죠? 요거는 경제 캠프에 오라고. 오라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뭐라고. 그죠? 네. 그 전체 흐름 줄거리 잡은 거네요. 네. 별거 없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내는데 실패를 한 거네. 늘어놓고. 네. 이게 뭐라고요? 시간 잡으면 맞춰서. 너 맞춰. 문제 맞춰. 이렇게 주면서 뭐를요? 대신 시간은 뺏을게. 이렇게. 그런 문제인데. 어려워요? 어렵지는 근데 틀릴 가능성은? 거의. 등급이 낮은 애도 읽으면 틀릴 가능성은? 시간이 들 가능성은? 있죠. 그럼 그 시간 차이에서 몇 문제? 한 문제가 차이 나겠네요. 자, 모든 문제가 어려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야 돼요. 네. 평균에서 이렇게. 네. 여기에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2등급을 못 맞아요. 여기에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1등급을 못 맞아요. 여기는 누구나 틀려요. 1등급 되는 건 상관없어. 여기는 뭐라고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예식 고르는 거 4문제. 그럼 1등급. 다 1등급이에요. 여기서는 요거는 뭐라고요? 중딩도 맞출 수 있다. 근데 뭐를요?
시간을 뺏겠다. 여기는요. 네가 유형 좀 정리했냐고. 고등학교에 기본 개념. 네. 그러면 지금 3등급 나올 때는 본인이 여기서 틀린 거예요. 유형 정리 안 했다. 시간 뺏겼다. 이렇게. 2등급 나올 때는 집중력이 좋아서 이건 다 맞췄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국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고, 유형도 좀 몰라. 생각 안 해봤어. 이거는 주제랑 관련돼? 뭐 그런 게 어딨어. 들어본 적도 없어. 해서 이거 틀리는. 이거는 들어는 봤어. 1등급 문제. 근데 요거는 아마 맞춰, 어떨 때. 이거 두 개 틀려. 이것도 맞춰. 이거 틀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여력은, 네. 여력은 생각하고 정리하면 늦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실전 연습 반드시 하라고 그랬죠, 빠르게. 네.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 내가 시험 보면서 네.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게 문제의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까? 네. 해설은 왜 그렇게 써놨을까? 네. 이런 것들로 심화시켜서 이 틀린 것들을 자꾸 때리다 보면 본인의 방법이 완성되면 순식간에 1등급 도달해. 자, 문제예요. 나보세요. 1등급의 목표가 아니라고. 만점의 목표지. 에? 네. 요거를 수업 한 번 듣고 순식간에 1등급 되는 애도 있어. 이렇게 알려줬더니 지가 악착같이 체크하면서 본인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보자 해보더라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문은 다 해야지. 그냥 첫 시험이지만. 아, 이런 수업 들었었다고 저한테? 그 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자, 17번. 이건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법, 어법 문제래.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저 이거 안 해왔대요. 이게 임금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법 문제 천천히 읽으면 다 그냥 적용만 시키면 돼. 네. 안 외워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할 때, 합성어가 뭐고, 파생어가 뭐고, 전미사가 뭐고, 첫음절이 뭐고, 접두사가 뭐고, 이거 모르면 틀려. 해석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문법, 기본 용어 알고 있으면 적용시키고, 문제반 200개, 300개 한 번씩 뻑쩍쩍쩍 풀어버리면 다 맞아. 문제가 안 발생해. 네. 기본 용어를 모르니까 문제지. 근데 2, 3등급이면 기본 용어를 조금은 알지. 네. 그러니까 맞지. 네. 맞는데 연습이 안 되면 조금씩 틀리지. 그럼 이거 됐죠? 네. 또 해줄 거야, 틀린 건. 자, 이거는 어법. 이 12번은 무슨 문제예요? 12번은 이게 문장 호응이 뭔지, 조사가 뭔지, 중의법이 뭔지를 아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거만 알면 맞히네요. 네. 요거는 무슨 문제네요? 단어 문제였어요. 유의어. 네. 그러니까 확장되는 개념, 그죠? 네. 그러니까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문제. 이건 사전적 의미와 이거는 뭐라고요? 문맥적 의미의 문제. 그죠? 네. 이거를 뭐라고요? 동음, 네. 이의어, 동음이의어, 다의어. 네.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장된다고. 네. 다양하게, 한 개에서. 간다. 그러면 아버지 같다. 인기가 같다. 맛이 같다. 이렇게. 네. 그게 또 여러 가지로 확장된다고. 그래서 다의어. 동음이의어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이야. 그러니까 배서방이 배가 아파.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원에 갔더니 배로 손에 넣었다. 그게 동음이의어.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뜻이. 네. 문제가 내는 거는 이거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글자만 같지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암기예요, 실제로.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다의어는 문맥 상황에서, 문맥이란 건 뭐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문법은 기본이 뭐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넣어서 완결된 판단을 한다. 네.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넣어서 완결된 판단을 한다. 네. 어떤 단어를 판단하던, 뭐를 하던 주어, 목적어, 서술을 꼭 확인한다. 네. 이거는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문장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글 속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맞췄어요? 네. 여기서는 뭐 모으면 돼요? 아, 타고난 마음심으로, 심성으로, 그러니까 문장 사이의 관계. 이해됐어요? 네. 응? 수식어, 피수식어의 관계 이런 거. 수식어. 단어. 단어. 문장 속에서 수식하는 거, 피수식하는 거. 저 사과가 벌레를 먹는다.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식하면 뭘로 수식하면 돼요? 캐릭터 사과가 벌레를 먹는다. 돼요? 그럼 되죠. 그런 것처럼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에 따라서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향이 있어요. 의향이란 단어를 모르면 틀려요. 네. 이게 단어 문제예요, 단어. 생단어 문제. 네, 단어. 한자 단어 모르면 틀려요. 이거 쉬운 거 나왔죠. 심보라는 단어 모르면 틀려요. 그죠.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어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자, 20번. 제가 그래서 뭐 틀렸어요? 4번을 틀렸어요. 3번이랑 5번을 되게 헷갈렸는데. 이거야. 아이고 복잡하다. 글이다 하면 사전 모습 다른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네. 그런데 기억에 이거 뭐 하나씩 해야 되네요.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만한 동사이다. 글이다. 네. 늘 글이다. 그럼 맞으면 하나씩 짚어 나가야 되네요. 통사. 어쨌든 4번이 뭐라고요? 생각, 현상, 따위, 글 등을 나타낸다를 넣을 수 있다. 생각, 현상, 따위를 말, 글, 음악 등으로 나타낸다. 리을 어디 있어요? 리을 여기? 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그린 그린 영화. 영화. 이 소설은 그러면 생각, 현상, 따위, 말, 글, 음악 등으로 나타낸다. 영화로 나타난다. 이게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약간 3번이랑 5번을 헷갈려. 3번. 3번은 3번.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면 날아간다. 그러면 디귿. 네. 디귿. 그가 약도를 그렸다. 네. 그림으로 그렸다. 이거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네. 포물선을 그렸다.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도를 그렸다. 포물선을 네. 그렸다. 그럼 유사할 수 있겠네? 유사. 네. 하다고 세모. 그리고 5번에서 한동안 쉬었더니 돈 몇 푼이 그립다라는 거에서 그립다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돈 몇 푼이 여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아쉽다. 이거 대신 넣어보면 되잖아. 네, 근데 이게 돈이 그립다라는 게 한동안 쉬었더니 돈 몇 푼이 그립다.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근데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네. 이거 두 개 답은 뭐요? 3번이요. 3번. 이게 왜 틀려? 요 앞에를 안 봐서 그래. 네. 뭐라고? 선이나 그거 색으로 나타낸다. 그리다가 선이나 색이 아니잖아. 네, 연필이나 붓 따위로. 그래. 네. 그러니까 그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포물선을 그린다. 무엇으로 그리냐고. 네, 그게 없어. 그 선이나 색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지. 네, 그죠. 요거 문제 넣은 거 하. 자, 20번. 이게 몇 등급 문제예요? 몇 등급 문제인데요? 그런 거 같냐고. 자, 당신 생각에 몇 등급 문제냐고. 어? 3등급. 너는 이렇게 3 이렇게 써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우고 7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네. 자, 번호 위에다가 뭘 써야 돼요? 에? 네. 등급을 쓰는 거야. 네. 너는 이거를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라고? 이거만 읽으면 돼. 다음 개선으로 써있는 이렇게. 네, 그럼 외워 필요 이거만 대신 넣어주면 돼. 그걸 놓쳤어요. 그래, 놓쳤는데. 그러니까 이걸 넣는 게 틀렸으면 이거 7등급도 맞춘다는 거야. 중학생도 맞춰. 그죠. 그러니까 쉬운 등급 이게 모의고사를 봤을 때 A, B, C 이렇게 틀리면 난리 나는 거야. C, D, E를 틀리면 뭐 공부 이걸 틀리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난이도에서 뭐라고? 이 어려운 거 하나 맞히고 여기 있는 건 틀려버렸다고. 언제 점수 오르냐고. 이게 심각한 거. 이게 심각한 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런 문제를 풀 때 뭐가 문제였냐고. 자, 이 예시를 이 내용과 동시에 통째로 읽어줘야 된다. 자, 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그립다를 이 전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15번, 14하고 15번인데, 15번. 이거는 뭐부터 봐야 돼요? 이거부터 보는 거죠. 아니요, 요거예요. 현대풀이요? 이걸 보고, 이걸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맞춰서 요거를 다시 여기다 채시해요. 그죠. 네. 중국과, 이렇게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자, N은 중국과 달라, 비교구나,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그 순서는 이거를 먼저 읽고 여기에 있는 걸 여기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 네. 됐어요? 네. 자, 다음에 이제 비문학 나오네요. 비문학이요. 비문학에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